효부, 우물골 흰 저고리 며느리와 점괘 도사. 옛날 옛적에 효부 우물골이란 곳이 있었다. 골 한가운데에는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깊은 우물이 있었고 그 바로 옆에는 넓은 빨래터가 있었다. 그곳에서는 골 안악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우물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아래 평상에는 골 어르신들이 부채를 들고 나와 빨래하는 며느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날도 고을 안악들은 일찌감치 우물가에 나와 빨래를 했다. 물에 적신 바지며 치마며 저고리를 빨래 방망이로 내리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옆자리에는 갓 시집온 새댁들도 노란 병아리처럼 삼삼오오 모여 앉아 빨래를 했다. 빨간 저고리를 입은 안악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다. 아이고, 새댁들이 참으로 곱구만. 어찌 이렇게 빨래도 잘하노? 그런데 방망이질이 약해? 그렇게 방망이질이 약해서 어찌 쓰나? 아이고, 새댁들이 아직 시집살이를 못했구만. 그래서 방망이질이 약하구만. 더 살아봐야 방망이질이 세지지. 그러자 새댁들은 입을 막고 웃었다. 빨간 저고리 안악은 고개를 돌려 옆에서 세차게 방망이질을 하고 있는 파란 저고리를 입은 안악에게 말했다. 어째 자네는 오늘도 빨랫감이 많네 그려? 어제 다 하지 않았나? 왜 날마다 이렇게 빨래를 많이 하고 그래? 그러자 파란 저고리 안악이 대답했다. 우리 가족이 대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가 어찌나 깔끔을 떠는지 날마다 빨랫감을 던져주네요. 속 터져 죽겠어요.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던 빨간 저고리 안악이 주위 눈치를 살피더니 턱으로 흰 저고리 안악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도 자네는 양반이요. 저기 저 양반네 집은 매일 빨래하는 것도 모자라 밤에도 하자녀. 그리고 시부모 옷을 어찌나 반드럽게 다리미질을 하는지 칭찬이 자자하다네. 저만한 며느리도 없지. 흰 저고리 안악은 말없이 조용히 빨래만 했다. 지켜보던 노란 저고리 안악이 방망이를 집어던지며 말했다. 어젯밤 서방놈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는데 요것이 어느 주막에서 술을 처마셨는지 몸에서 요상한 냄새가 나잖아? 그래 캐물었더니 그 요상한 주막 계집이 술을 따라주며 가진애교를 얼마나 부렸는지 글쎄 그날 받은 품삯을 술값으로 다 날리고 들어온 거야. 옷을 홀딱 벗겨 마당으로 내쫓았더니 이 양반이 다시 그 주막에 들어가 밤새 술을 퍼마시고 그년하고 놀아난 게야. 내가 체명에 못 살지. 아휴, 내 팔자야. 그러자 듣고 있던 빨간 저고리 안악이 실실 웃으며 말했다. 이보세 정가야. 내도 자네만큼 주막년 때문에 고생을 했네. 자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코딱지만한 땅도 빼앗길 뻔했다니까. 우리 집 양반이 힘은 좋은데 바보야 바보. 그년한테 빠져 정신 못 차리고 다니며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주고 그 짓을 하고 다녔어. 그럴 때면 밤에 여기에 나와 에휴 빨래 방망이로 그 양반 바지가 찢어질 때까지 두들겼지. 내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깬다니까. 그러자 파란 저고리 안악이 말했다. 그래도 두 성님 서방님들은 밤일을 잘하잖아요. 우리 집 양반은 좋은 약을 그렇게 처먹였는데도 밤에 힘을 못 써요. 뱀술을 먹였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하긴 우리 집 양반이 밤일은 잘하지.
내가 뜨거운 밤을 지내고 나면 그래서 우라가 풀리자뇨. 빨간 저고리 안악이 웃으며 말했다. 새댁들은 조용히 입을 막고 웃었다. 빨래터에서 안악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댁들은 고을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게 됐다. 어느 날 흰 저고리 안악은 여느 때처럼 대변이 묻은 시아버지의 바지를 들고 빨래터를 찾았다. 방망이질을 하며 빨래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자리에서 어느 흰 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똑같이 방망이질을 하며 빨래를 하는 것이었다. 처음엔 그 사실을 모른 채 열심히 빨래를 하던 흰 저고리 안악이 고개를 돌려 바가지로 물을 퍼려다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 기절할 뻔했다. 벌벌 떨며 도망가려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할머니가 그녀의 발을 붙잡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보게, 자리에 앉아 내 얘기 좀 들어보게. 내 하도 원통에 이렇게 우물 밖으로 나왔네 그려. 빨간 저고리 안악의 시어머니를 내 잘 알지. 예전에 내 친구의 며느리였지. 친구도 시집살이를 많이 했지.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하기는 매한가지일세. 그래서 더 아끼느라 그렇게 며느리한테 시집살이를 시켰지. 며느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네. 그리고 파란 저고리 안악 시어머니도 내 친척 형님의 며느리였어. 그때 양반네들이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아 배를 골았네. 그러니 어쩌겠나. 양반들한테 무시당하며 사는 모습이 싫어 그렇게 자식들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깔끔하게 빨래를 했다네. 그래서 집안 대대로 며느리들한테 빨래를 자주시켰다네. 다 사정이 있네 그려. 그러니 시어머니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만. 온몸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흰 저고리 안악은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셨군요.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그런데 할머니는 왜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 빨래를 하고 계신 건가요? 내 여기 우물 속에 숨어 빨래하러 오는 며느리들 이야기를 들었지. 이야기가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종종 이렇게 듣고 가네. 그리고 우리 고을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 궁금해 이곳을 찾고 있다네. 그럼 할머니는 사람인가요? 귀신인가요? 오래전 나도 이곳에서 빨래를 하며 시부모를 흉보며 살았지. 그런데 그 시어머님과 시아버님께서 나한테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쌀독을 다 비울 때쯤에 그 쌀독 속에는 시어머니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쪽지가 있었다네. 그 쪽지에는 건강 잘 챙기고 아껴 잘 쓰거라 하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있었다네. 내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네. 그렇게 이야기를 마친 우물 할멈은 흰 저고리 안악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그 다음 날 빨간 저고리 안악은 화가 단단히 난 표정으로 머리에 이고 온 빨랫감을 빨래터에 내동댕이 치고 주저앉으며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그러자 파란 저고리 안악이 눈을 크게 뜨고 사정을 물었다. 형님, 왜 이러신데요? 왜 울고 그래요? 내가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지. 암만 못 살아. 오늘도 빨래가 잘 안 됐다고 하시고 밥이 왜 이렇게 질고 맛없냐며 역정을 내시고 반찬이 싱거워 못 먹겠다 하시며 온갖 꼬투리를 다 잡고 난리시네.
내 이러니 살 수가 있겠나, 동생? 빨간 저고리 안악은 방망이질을 세차게 해대며 말했다. 그러자 파란 저고리 안악은 형님,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보다는 낫네요. 저는 아직도 곡간 열쇠를 받지 못해 쌀한데도 일일이 시어머니께 받아서 밥을 짓잖아요. 참기름, 들기름도 꽁꽁 숨겨두고 찔끔찔끔 준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시어머니한테 정이 들겠냐고요. 하며 한숨을 푹푹 쉬었다. 노란 저고리 안악도 한마디 했다. 우리 시아버님은 정력이 어찌나 좋은지 둘째, 셋째 시어머니까지 생겨 제가 팔자에도 없는 시어머니를 여럿 모시게 생겼다니까요. 오늘도 시어머니 밥상을 3번이나 차리고 나왔다니까요. 시아버지께서는 둘째, 셋째 시어머니 남편들이 세상을 떠나 잠시 농사일을 대신 도와주고 끼니도 챙겨주는 것이라 하지만 저는 참으로 힘들어 죽겠구만요. 내가 못 살아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 고을 우물 빨래터에서는 며느리들의 한숨 소리와 함께 하소연이 들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우물고을에 당도한 점괘 도사는 목이 몹시 타 우물가를 찾았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흰 저고리 안악이 시아버지의 누렇게 변한 바지를 빨고 있었다. 변이 묻은 옷이 분명했다. 냄새가 진동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몰래 우물가에 나와 빨래를 했던 것이었다. 시아버지는 매일같이 옷을 입은 채 대변을 보았으며 벽에 똥칠을 했다. 빨래하는 모습을 남들이 보면 시아버지를 흉볼 것이기에 흰 저고리 안악은 이렇게 한밤중에 몰래 빨래터로 나와 대변이 묻은 시아버지 옷을 빨래했던 것이다. 보름달이 훤히 내리비치는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그녀의 모습이 마치 선녀같이 아름다웠다. 흰 저고리 안악이 빨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점괘 도사는 우물가에 앉아 하얀 달밤에 풀벌레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때 우물 할멈이 갑자기 나타나 혼자 궁시렁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깜짝 놀란 점괘 도사는 아니 뭘 그리 중얼대는 겁니까? 그러자 우물 할멈은 점괘 도사 곁에 다가와 자신의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점괘 도사님, 내 점 좀 봐주시게나. 그러자 점괘 도사는 눈을 감고 오른손가락으로 점괘를 보더니 우물 할멈, 당신에게는 앞으로 많은 며느리가 생길 것입니다. 하며 점을 쳐주고 밤길을 떠났다. 한참을 걷다 보니 멀리서 다듬이질 소리가 유난히 정겹게 들려왔다.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자연스레 발길이 옮겨진 점괘 도사는 대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아까 그 우물가 빨래터에서 보았던 흰 저고리 안악이 나타났다. 점괘 도사는 잠시 놀란 눈빛으로 쳐다보다 다소곳이 인사를 건네는 흰 저고리 안악에게 하룻밤 묵고 갈 수 있는지를 물었다. 네, 밤늦은 시간에 잘 곳이 없어 이렇게 찾아왔소.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그럼요, 어르신. 들어오세요.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하며 흰 저고리 안악이 웃으며 말했다. 노인을 불쌍히 여긴 흰 저고리 안악은 방 안으로 안내하며 먹을 것을 내오고 이부자리를 펴주었다. 호롱불이 켜진 방 안에서 옷감을 두드리는 방망이 소리가 토닥토닥 들려왔다. 장지문에 비치는 다듬이질 모습이 참으로 좋았다. 잠시 점괘 도사는
고개를 돌려 다른 방을 보았다. 그런데 그 방 안에서 벽에 그림을 그리는 듯한 한 노인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말리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점괘 도사는 그 방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러자 흰 저고리 안악이 벽에 똥칠하고 있는 시아버지를 말리고 있는 것이었다. 듣자 하니 시아버지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조상들의 얼굴을 벽에 똥으로 그린다는 것이었다. 시아버지의 초점 없는 눈을 자세히 살펴보던 점괘 도사는 들고 있던 지팡이로 도수를 부려 지하 여장군 장승을 불러냈다. 그러자 지하 여장군은 시아버지의 조상들의 얼굴을 하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제 나를 만났으니 제정신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조상님들 걱정은 하지 말고 남은 생을 잘 살도록 하거라. 그리고 며느리를 많이 사랑해 주거라. 알겠느냐? 그러자 시아버지는 제 정신으로 돌아왔고 아내와 자식, 며느리를 알아보게 됐다. 그 이후 시아버지는 다듬이질을 하고 있는 하얀 저고리 며느리에게 아내 몰래 감춰두었던 곶감을 건네주며 사랑해 주었다. 그리고 흰 저고리 안악이 한밤중에 어느 할머니와 빨래를 함께 한다는 소문이 돌자 빨간 저고리 안악과 파란 저고리 안악, 노란 저고리 안악은 확인하기 위해 밤중에 몰래 빨래터로 갔다. 그러자 그곳에서는 실제로 흰 저고리 안악이 어느 할머니 곁에서 빨래를 하는 것이었다. 서로를 보며 다 같이 깜짝 놀랐다. 그때 안악들은 흰 저고리 안악에게 말해준 우물 할멈의 이야기를 듣고는 귀를 의심했다. 그러자 점괘 도사가 나타나 지팡이 도수를 부렸다. 그러자 안악들의 시부모의 조상들이 나타나 시부모들의 며느리에 대한 깊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고을 안악들은 우물 할멈의 며느리가 돼 우물 할멈에게 잘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 이후로 안악들은 더 이상 시부모에 대한 흉을 보지 않고 존경하며 잘 모셨다.